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만든 김치찌개에 넣은 이것 때문에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경세포 파괴는 치매나 파킨슨 등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넣고 있는 이것 때문에 뇌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고자 넣고 있었던 식재료 중에서 치매와 파킨슨을 유발하는 재료 5가지와 반대로 이 재료들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뇌신경이 죽고 치매나 파킨슨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끊어 치매를 유발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수많은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뇌 조직이 소실되고 뇌가 쪼그라드는 뇌 위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요인으로 당뇨병이 발병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시작 당시 참여 인원의 20%가 전당뇨를 앓고 있었는데요. 참가자들 중 60세 이전의 전당뇨가 당뇨병으로 이어진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향후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전당뇨에서 당뇨로 전환되는 시기가 느리면 느릴수록 치매 위험이 적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치매 발병률은 60대에 당뇨 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한 사람의 2배로 늘었는데요. 이에 반해 70대에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0.6배 떨어졌으며 80세 이후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해도 치매 위험이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은 최소한 60대 이전에 당뇨에 걸리지 않아야겠죠. 결국은 당뇨의 주범인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식재료를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는데요. 전당뇨에서 당뇨로 전환되는 시기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수치로 인해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단백질이 쌓이며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 넣지 말아야 할 식재료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김치의 신맛을 없애기 위해 설탕을 엄청 많이 넣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설탕으로 신맛을 잡고 감칠맛까지 더해 그 맛이 배가 됩니다. 제가 설탕을 많이 먹지 말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 설탕의 중독성이 마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것이 설탕인데요. 문제는 이 과당입니다. 과당은 신체 어디에서든 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흰쌀밥과 함께 먹는 김치찌개에 들어간 설탕은 간에서 분해하지 못해 결국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고혈압,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설탕은 독이라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독이 뇌 속 단백질 침착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럼 설탕을 대신에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양파와 대파입니다. 중국집에서 따로 나오는 양파는 생으로 먹어도 시원하고 달달하니 맛이 정말 좋죠. 양파는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세계 4대 장수식품으로 항암작용이 우수하며 식이섬유, 무기질,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 양파가 찌개에 들어가면 그 식감이 흐물흐물해져 별로긴 한데 몸에 좋다고 하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꼭 넣어서 끓여줘야겠네요. 그리고 대파는 뿌리에서 잎줄기까지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활용도가 높은 채소인데요. 면역력 강화와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에 정말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대파는 익으면 은은하게 나는 단맛이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김치찌개에 듬뿍 넣어 끓여보세요. 설탕이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참고로 대파는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음식은 사리입니다. 찬장에 보면 사리를 종류별로 보관해 두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도 사리면, 안성탕면, 감자사리, 생생우동, 당면,
수제비, 떡국, 진라면 등등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김치찌개를 어느 정도 먹고 난 후 어느 사리를 넣어서 먹지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백미와 김치찌개를 드셔놓고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백미 역시 껍질을 모두 깐 정제 식품으로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데 여기에 사리까지 넣으신다면 혈당을 높이는 걸 넘어서 혈당 스파이크로 내 몸속에 화산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사리 대부분이 밀가루 음식인데요. 밀가루는 정제 식품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아진 혈당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치매나 파킨슨을 유발하는 것이죠. 밀가루 사리 대신 단백질이 많은 두부를 넣어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부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젊음을 유지시켜주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관 염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으며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매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두부를 먹으면 배가 부른대요. 그래서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으면 흰쌀밥을 조금 덜 먹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김치찌개에 햄이나 스팸을 넣으면 바로 부대찌개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햄 50g 정도를 매일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팸 작은 게 200g이니 50g이면 햄 두세 개 정도 되겠네요. WHO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으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4년 전쯤 밝혔습니다. 결국 그 자체로도 좋지 않은 가공육은 짭짤한 맛으로 흰쌀밥을 더 많이 먹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악순환의 고리인가요? 그러니 가공육은 아예 내 삶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먹을 게 이렇게 많은 현대사회에서 발암물질을 찾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가공육을 대신에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 등심이나 안심을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의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 주민의 1인당 돼지고기 섭취량이 일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돼지고기를 재조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돼지고기 안심과 등심을 푹 삶아 기름기를 완전히 빼고 먹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무조건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뇌의 지적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데요. 뇌 신경의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놀산은 소고기의 4.1%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돼지고기에는 20.1%나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의 비타민 F 성분은 뇌혈관 질환을 억제해 주면서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 치매를 직접적으로 예방해 준다고 하니 햄은 이제 저 멀리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식재료는 맛술입니다. 특히 돼지고기 김치찌개나 참치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 냄새를 잡기 위해 꼭 넣는 재료인데요. 이 맛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당, 포도당 같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맛술은 보통 단맛이 강한 과일과 쌀을 활용하여 만드는데요. 과당과 탄수화물을 갈아서 액체로 만드니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식품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맛술은 칼로리도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맛술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조금만 넣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정도 양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단맛을 내는 조미료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결국 단맛을 내는 식단을 유지하고 즐기신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 설탕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맛술 대신 어떤 재료로 돼지 냄새, 참치 냄새를 잡을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양파와 함께 세계 4대 장수식품인데요. 살아있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성염증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면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늘은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채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 알리신 성분이 항염, 항암, 항산화 효능까지 가지고 있기에 마늘을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맛술 대신 마늘로 냄새도 잡고 치매와 파킨슨도 적극적으로 예방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찌개에 넣지 말아야 할 식품은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입니다. 김치찌개나 미역국 등 고기를 넣어 끓이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고기를 먼저 볶기 위해 식용유를 사용하는데요. 오메가3가 염증을 먹어치우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든다면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건강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염증 자체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통해 몸을 지키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지속된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건강영양센터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섭취 비율을 1대4 정도로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옥수수유의 경우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58 그리고 해바라기유는 0대365라고 하니 해바라기유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땅콩오일은 1대5 카놀라유는 1대1로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적절하니 참고해 주세요. 올리브유도 좋다고 해서 아내에게 좋은 기름 사서 사용하자고 말을 건넸더니 많이 벌어오면 좋은 기름을 쓰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일 때 넣으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치매는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병이며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당뇨에 걸리게 되면 다른 기저질환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설탕, 밀가루, 사리, 가공육, 해바라기유 등은 김치찌개를 만드실 때 외에도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